다음은 최강욱 열린민주당원. 이 사람 참 말썽 많은 사람이에요. 예.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와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? 네.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천년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거물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뭐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8일 날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내려졌죠. 네,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한 말씀드려서 유죄. 즉 유죄라는 건 뭐냐면은 인턴을 안 했다. 그런데 한 것처럼 선거 직전에 떠벌렸다. 말하고 다녔다. 이건 선거에 어떤 의도가 있다.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. 그러므로 이것은 유죄다라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이면 이게 100만 원을 벌금을 때리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더 붙여서 80만 원을 때렸습니다. 그러니까 금배지를 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영향가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.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지난해 4.15 총선 전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렇죠. 그 조국 아들이죠. 인턴 확인 증명서 떼준 거 그게 사실이다. 인턴 했다.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8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지금 재판을 또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? 동일한 사건이죠. 그렇죠. 재판부는 다 다르고요. 자, 먼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안에 재판에 걸려 있는데 두 가지 다 유죄예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인턴 확인서와 관련된 이건 재판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말을 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고요. 지금은 이 인턴 확인서를 떼어줌으로써 이 인턴 확인서가 연대 입시에 어떤 이 영향을 미쳤고 이유가 됐고 그럼으로써 연대의 업무를 방해했다.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해서 업무 방해죄거든요. 그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아주 또렷또렷하게 얘기를 한 거죠. 여러 가지 어떤 얘기했지만 문제는 사실이 쭉 보니까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뭐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했는데 나눠보면 한 번 할 때마다 12분씩 했다. 근데 12분짜리 인턴을 한다는 건 그런 행위 자체가 많지 않다.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와서 12분은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했는데 매주 2회씩 해서 16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걸 나눠보니까 12분이더라는 거 아닙니까? 재판부 본인은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나?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인턴을 하게 되면 왜 몇 시에 올까요? 오늘은 몇 시에 와? 이런 어떤 메일이라도 SNS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출하라 했더니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그런데 내가 양형을 참작해 주려고 하는데 반성도 안 했다. 응? 그렇죠. 반성이 없죠.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유리한 양형 참작의 요소도 없다 하고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. 뭐 집행유예 2년이죠. 집행유예 2년인데 이거는 이 금고 이상의 형이거든요. 집행유예는 뭐 이 형에 상관없이 어쨌든 형을 받은 거니까 8개월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금배지를 뗄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. 만약에 대선까지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. 그러니까 지금 업무방해죄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두 재판부가 모두 당신이 죄를 범했다. 이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. 이것은 분명한 판결 아닙니까? 그렇죠.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에요. 재판부가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이 업무방해죄는 정도가 중해서 이렇게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때렸고 선거방해죄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금배지를 뗄 만한 것이 아니니까 80만 원만 때린 거 아닙니까? 그러나 이게 이제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아주 까마득하네요. 4년 다 하고
지나서 뭐 금패치 때문에 뭐합니까? 그렇죠. 근데 원래 공소법은 좀 빨리 하게 돼 있거든요. 예, 근데, 원래 뭐 빨리 하게 1년 안인가 되게 하게 되어 있는데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2년도 넘었어요. 그때 왜 그 대법원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. 버꾸라지들은 그 빠져나가는 길을 잘 알아요. 그래갖고 안 나가고 뭐 계속 증인 채도고 뭐 그게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오늘 판결, 그러니까 어저께 판결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곱씹어 볼 만해요. 가장 그 곱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재판부 원래 김미리 판사가 있던 재판부거든요. 그렇대요. 근데 이 재판부가 뭘 해야 되냐면 조국 재판까지 해야 돼요. 조국 재판 지금 아직 제대로 안 열리는데 이제 곧 열리기 시작합니다. 왜 뭐야 김미리가 이거 지고 막 뭉개고 막 뭐 하느라고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1년 넘게 깔고 뭉갰죠. 예, 그런데 지금 조국이 차까지 냈잖아요. 아무 잘못이 없다. 뭐 온갖 그 난리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조국 네.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의 어떤 척도도 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중앙지법 이 형사합의 21-2부 이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그 여죄 여부를 따지더라고요. 쭉 보면 이 가장 중요했던 게 두 가지 사안이 뭐냐면 이겁니다.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니까 이 방어 논리를 이렇게 빈 거예요. 이건 의견이다. 내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건 사실을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한 그런 어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. 이런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. 라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, 그 발언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. 사실이다. 사실이다. 라고 해서 사실 공표에 의한,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, 지난번 이재명 사건. 이재명 왜 무죄 준 사건 있잖아요. 그때 무죄 근거가 이거잖아요.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갖고 답변을 이 심도 있게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형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다.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다라고 그런 짜여져 있지 아니한 그런 TV 토론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네.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네. 그리고 뭐 끝까지 가겠다. 힘든 길이지만 조국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비슷한 얘기로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헤쳐나가겠다 했는데 기가 막혀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?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판부도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인터를 했다는 특정을 할 수가 없다. 그렇죠. 근데 인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최강욱 측에서는 아니 우리들 증인들이 있잖냐 인터를 했다고 본 사람도 있다는데 왜 그건 안 받아들이고 검찰에서 한 주장만 얘기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아니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큰 대형 로펌도 아니고 뭐 변호사 한 5명 있다면서요. 로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 인턴을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까? 그게 뭐 밤에 몰래 와서 하나요? 네. 아니 그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그 로펌에서 많은 직원들이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.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이 아니 본 사람이 있다는 증언은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는데 당시에 그 증언들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돼요. 뭐냐면 몇 날 몇 월 몇 시에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. 그게 특정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증인들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재판부가 지금 이 증언이 되려면 특정하게 최소한 며칠까지도 아니었다. 최소한 어느 시기였다.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 어떤 이 특정한 그런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질문에 의해서 본 것 같기도 하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특정한 게 아니다. 예. 그 기억을 이 탄핵될 수 있는 그런 기억이다, 증언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라는 거거든요. 어쨌든 최강욱 입장에서는 2개의 재판에서 완패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싸우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뭘 싸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
이 정부 청와대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얼굴 탁 그냥 뭐 철판 깔아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철이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자기가 어떻게. 왜 청와대 사람들은 이 정부 사람들은 그렇죠. 과거처럼 좀 부끄러운 줄 알고 그렇죠. 자진해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퇴를 하겠다든가 그렇죠. 뭐 어떤 책임을 그런 얘기는 안 해요. 그냥 그렇죠. 아니야. 예. 오리발 내밀고 그냥 나 몰라라고 모르세요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. 예. 교수님, 이 판결에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주체는 청와대입니다. 왜냐하면 청와대가요, 이 허위 사실과, 인턴 문제가 나왔을 때, 최강욱은 그때 비서관이었어요. 그 인턴 문제가 막 나옵니다. 이 인턴 문제는 사실 최강욱이 비서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로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.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명을 누가 하냐면 청와대가 합니다. 청와대가 갑자기 이 공보수석인가요? 이 국민소통수석인가요? 나와서 최강욱 비서관은 그것을 인턴을 확실하게 띄워줬다.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윤영찬이가 했겠네요. 지금 그래갖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니에요. 그 당시 최강욱이었으면 윤영찬이가 했다고 봐야죠. 교수님, 이게 저는 상식 밖의 어떤 행동입니다. 청와대가 왜 자기의 비서관의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저질렀던 어떤 여죄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어떻게 이걸 방어해 주죠? 그리고요, 방어해 준 그때도 저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. 판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허위사실이라고. 또 지난번에도 이건 인턴이 불확실하다고 했다면 청와대가 그때 나서서 해명해 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청와대도 해야 하고. 네. 지금 조국 자기고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요새 책 내갖고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그래요. 수억 대가 들어갔다는 말도 있어요. 그렇죠. 응? 인쇄로 해가지고. 한길사가 어떻게 이런 책을 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또 조국은 자기 이런 어떤 불리한 것들은 책에서 다 뺀 거예요. 사실 이 표창장 위조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인 어떤 이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는 뭐냐면 사모펀드 없잖아. 내가 공직자로서 잘했잖아. 뭐 이런 이야기로 점철하거든요. 재판 진행 중이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렇죠. 그것도 다 쓰고 있는데 뭐 책 사재기 뭐 소문까지도 또 있더라고요. 한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어쨌든 조국이 시간 속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싹 뺐는데 조국이 가장 아끼는 이 최강욱 자기 밑에 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2개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미리 판사 지금 조국이 자신의 재판을 해야 할 그 재판부가 이런 엄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면은 아까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한테도 아무니 어두운 그림자가 탁 내리는 것 같네요. 뭐 조국의 시간 갖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예. 자기 주장이지요. 아, 그렇죠. 팩트로 해야죠. 사실관계로. 아니, 저는 재판을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기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 책까지 내고 또 책을요, 보니까 독후감 대회를 열어요. 처음으로 그 낙곰수가 뭉쳤더라고요. 낙곰수가 서로 좀 서로 싸웠잖아요. 네. 뭐, 이 김용민이가 막 주진우 욕하고. 근데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뭉쳤어요. 그러더니 낙곰수가 한다는 짓이 뭐냐면, 왜 뭉쳤냐면, 자, 조국의 책을 갖고 독후감 대회를 엽니다.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이고요. 그래서 뭐 당선된 사람은 매번 한 사람씩 뭐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. 책 팔아먹겠다는 거예요. 완전히 약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. 책팔이로 나섰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. 결국은 이거예요.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거죠. 와, 100만 명이 지금 조국을 응원하고 있다. 너네 재판 똑바로 해.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야, 이건 다 지금 음모론이야. 다 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.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.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책임당원들이 책 다 샀어. 그 사람들이 조국 한마디면 어디 딱 줄 서는 거야. 그것도 오고 또 대선까지도 이걸 끌고 가려는 작전이에요. 네. 그런 나름대로 상당히 이 전략적 판단 위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뭐 조국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억울한 측면을 뭐 이렇게 책으로나마
해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의 행태라는 게 다 뒤에 파보면은 여러 가지 꼼수들, 음흉한 술수들을 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어쨌든 최강욱이는 유죄를 면치기, 면키는 어렵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